위해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팀 BIJ의 멋진 연주였습니다. 곡 아까 전에 여기 소개에도 나왔듯이요. 워터멜론 맨이라는 노래인데요. 펑키 스타일이 접목된 퓨전 재즈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들려드린 여러 곡들이 다 이 팀 BIJ가 특별히 편곡한 곡들이라고 하니까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박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을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특히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청춘들, 아픔을 간직한 그리고 열정에 불탄 우리 청년분들의 기대가 매우 클 것 같습니다. 이 시대의 청춘 멘토, 아프니까 청춘이다의 저자이시고 또 내일의 저자 우리 란도쌤, 김난도 교수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난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세미나 들으시고 워크숍 하시느라고 아마 굉장히 피곤하실 텐데 제가 오늘 무슨 말씀을 드려야 좋을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오늘 특히 이제 프로그램을 보니까 주로 이제 어떻게 소셜 채용을 확대하고 어떻게 스펙을 초월한 인재를 선발할 것인가 그런 이제 인프라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았다면 오늘 많이 참석하신 실제로 자기 일을 찾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어떤 이야기들을 해줄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파워포인트를 꾸몄고요. 그리고 오늘 정책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는 날이니만큼 그 배경으로 어떤 인프라가 필요한가 하는 말씀을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자가 잠깐 소개시켜 주셨듯이 아프니까 청춘이다나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이런 책을 제가 썼습니다. 저는 원래 이렇게 에세이를 쓰거나 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아프니까 청춘이다가 사실 제가 쓴 첫 에세이집입니다. 근데 처음 그것도 이렇게 작정하고 쓴 책도 아니고 우리 아들이 그때 이제 대학교 가려던 순간이어서 대학생이 되면 좀 이런 삶을 살면 좋겠다. 이렇게 좀 담담하게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적었는데 그게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저도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나오니까 무슨 햄버거 회사에서 고프니까 청춘이다, 바쁘니까 청춘이다. 저보고 누가 아프리카 청춘이다를 쓰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아프리카를 언제 다녀오셨어요? 이제 그러시던데. 아무튼 패러디가 많다는 건 아마 그만큼 화제가 됐다는 뜻이기도 하겠지요. 패러디는 좋은데 제가 저 책을 쓰고 이제 강한 비판도 많이 받았습니다. 한 두세 가지 정도로 압축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비판은 이게 청춘이 아픈 것은 사실 취업이 어려운 사회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 가장 중요한 이슈인데 왜 그런 구조적인 이슈는 다루지 않고 청춘한테 힘내라고만 하느냐 하는 비판이 굉장히 그 당시에 강하게 있었죠. 저도 충분히 수긍하는 비판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구조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동아일보를 비롯해서 수많은 언론에서 제안을 하고 또 오늘과 같은 세미나를 열고 사실 정치하는 분들, 정책을 만드는 분들이 다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근데 그런 고민, 구조적인 문제 속에서도 저는 여전히 우리 청년들이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기성세대로서 그 청년들의 아픔을 같이 이야기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굳이 비유를 하자면 외과 의사가 암을 도려내야 사람이 건강해지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증을 완화하고 그 건강을 회복시킬 수 있는 내과 의사도 필요한 것이다.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은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비판은 제 책을 직접 읽은 젊은 독자들한테서 많이 받은 비판인데요. 비판이라기보다도 푸념 같은 건데 그 교수님 책은 읽을 땐 울컥한데 읽고 나면 뭘 하라는 건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구체적이지 않은 대안이 별로 없는 책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제가 충분히 인정하는 바이고 사실은
제가 일부러 의도한 바입니다. 처음에 이 책을 기획할 때 기획자는 저한테 이제 그 좀 자기 개발서적인 책을 좀 원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스펙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뭐 7가지 비결 좀 뭐 이제 그런 구체적인 대안을 많이 달라. 책 쓰는 중간에도 계속 저한테 부탁을 하셨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본인의 마음을 움직이면 해결책은 스스로 찾을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굉장히 정서적인 에세이를 쓰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 두 내용이 제 머릿속에서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학생들한테 또 실제로 이런 문제의식,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바에 같이 직업을 갖고 자기 일을 찾으려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좀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혹시 이 중에 아프니까 청춘이다 읽으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책 253페이지에 보면 저런 구절이 나옵니다. 잊지 말라. 알은 스스로 깨면 생명이 되지만 남이 깨면 요릿감이 된다고 했다. 내 일을 하라. 그리고 내일이 이끄는 삶을 살라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저기서 제가 내 일이 띄었을 때하고 붙였을 때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 이제 되게 재밌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게 된 책이 이 김난도의 내 일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은 이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2만 개 정도의 직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선호하는 직업이 있고 선호하지 않는 직업이 있죠. 어떤 직업은 사람이 없어서 난리인데 어떤 직업은 하겠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난리입니다. 근데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다들 요새 좋았던, 과거 지금까지 좋았던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하지 내일, 투마로우에 좋을 일들을 하려고 하는 것 같지가 않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남들이 좋다는 일, 특히 부모님이 좋다고 하는 일들을 하려고 하지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 같지가 않다. 그래서 제가 이제 책 제목을 내일이라고 정하고 세계 각국에 이제 또 제가 트렌드를 연구하거든요. 그래서 잡 트렌드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제 그런 연구를 했습니다. 이 책은 KBS의 파노라마라고 그 KBS 다큐멘터리 팀하고 같이 1년 반 동안 함께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책을 쓰고 KBS는 방송을 만들고, 그래서 방송이 나오는 날 제 책도 같이 나오는 이제 그런 구조를 택했던. 그래서 방송이 작년에 있었는데요. 편성이 언제냐고 물어보니까 그 목요일 밤 10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느 SBS에서 그 강연 쇼를 했는데 편성이 일요일 밤 0시 50분에 했어요. 그래서 저도 보다가 졸았다는. 그래서 예고편은 본 사람이 왔는데 본방은 본 분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목요일 10시잖아요. 그래서 많이들 보시겠다 그러고 되게 좋아했는데, 하필이면 너의 목소리가 들려하고 같은 날 해가지고 다들 너목들 보고 이건 별로 보지 않았던. 근데 지금도 뭐 홈페이지 가시면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에게,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메인 오디언스로 해서 어떻게 내일을 위한 나만의 일을 찾을 것인가 하는 얘기를 드리겠고, 또 오늘 청년위원회에서도 오셨고 많은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그런 젊은이들의 선택을 가능하게 하려면 무엇을 갖추어야 하는가 하는 이야기를 아울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업을 선택할 때 결국 중요한 건 기준이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한다고 하면 반드시 따라와야 하는 게 기준인데, 직업을 선택할 때 가져야 하는 기준으로 제가 가장 많이 인용하는 기준이 이 거창고 직업 선택의 10개입니다. 이건 제가 아프니까 청춘이다를 쓰기 훨씬 전부터 아주 인터넷에 유명했던 것입니다. 제가 책을 쓰려고 거창고 치니까 이미 연관 검색어로 이제 쭉 뒤가 나올 만큼 유명했던 10개입니다.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1.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2.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택하라. 3.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것을 택하라. 4.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것은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황무지를 택하라. 5.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6.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7.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8.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9.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대목입니다.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반대하면 틀림없다. 거침하지 말고 가라. 10. 왕관이 아니라 당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재미있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멋있는 말들입니다. 근데 여기 나온 10가지 기준은 우리가 흔히 이 직업을 택할 때 생각하는 기준과 정반대되는 기준입니다. 저는 이 거창고 십계명을 만나고 이걸 책에 쓰려고 할 때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쓸 때 갖고 있는 딱 하나의 원칙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제가 아들이 둘 있습니다. 지금 큰애는 군대 가 있고 둘째는 고등학생인데 내가 내 아들한테 해줄 수 없는 말은 책에 쓰지 않겠다. 남의 집 아들, 딸에게도 하지 않겠다 하는 게 이제 제 자신에 대한 약속이고요. 말은 괜히 멋있으면서 우리 아들은 이런 길로 못 보낸다면 그런 길은 쓰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봤죠. 과연 내가 내 아들에게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그렇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왜 그런지 얘기를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사회에서 활동을 하는 것은 소위 성공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일까요? 흔히 동창회에 나가보면 야, 쟤 성공했대 이러는 사람들의 특징은 첫 번째로 돈이 되게 많거나 자기가 있는 조직에서 승진을 높이 했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되게 유명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을 성공했다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그런 분들을 만나보고 또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언론에서 가끔 접해보면 그런 분들이 되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런 소식을 접해요. 그러면 야, 저렇게 유명한 분이 자살을 하면 뭐 나 같은 놈은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사회적으로 누가 봐도 못 갖춘 게 하나도 없이 완벽하게 갖춘 사람들을 만나서 식사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전혀 행복해하지 않고 본인이 그렇게 성공했다고도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 가진 것들을 잃어버릴까 봐 너무 무서워하고 있어요. 제 표현에 의하면 가진 것의 한계의 효용은 체감합니다. 여러분 경제학 시간에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배웠죠. 더 높아지고 더 많이 가지는 데 따르는 즐거움들은 자꾸 줄어듭니다. 반면에 한 번 가진 것을 뺏길 것 같은 한계 공포는 체증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건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걸 누군가 가져갈지도 모른다는 공포죠. 그러니까 역설적으로도 성공을 하면 할수록 더 불안해지고 더 불행해지는 그런 현상들이 많아진다. 그래서 저는 성공을 좀 재정의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 제가 정의하는 성공이란 저기 적어놨지만 나 자신으로부터 답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기에 돈을 많이 벌었거나 남들이 보기에 승진을 많이 했거나 남들한테 내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은 성공의 기준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최선의 나 자신이 돼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누가 저한테 교수님은 인생관이 뭐예요? 하고 묻던데 그 중국 매체하고 인터뷰하다가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영어로 대답해 주겠다고 저는 Better Me Tomorrow입니다. 내일 내가 조금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다면 그러면 나는 성공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 스마트폰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저는 성공이란 스마트폰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스마트폰 처음 박스에서 딱 꺼내면 너무 새 거고 싱싱 잘 돌아가죠. 그 디자인도 예쁘고. 하지만 그 상태로는 쓸 수 있는 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에 통신사를 연결하고 뭐 어플리케이션을 깔고 뭐 카톡이며 밴드며 이런 것들을 깔고 게임도 깔고 뭐 다이어리도 깔고 이제 어플을 늘려가면서 스마트폰이 계속 나한테 더 쓰기 좋은 그런 기계가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스마트폰 기계 하드웨어는 낡아져서 성능도 나빠지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거기 깔린 어플이나 주소록 같은 거
날아갈까봐 되게 걱정 많이 하죠. 저는 우리 삶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갓 박스에서 나온 스마트폰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하드웨어는 굉장히 아름답죠. 하지만 이제 여기 많은 주소록과 삶의 어플과 경험과 데이터베이스가 연동되고 깔리면서 비록 하드웨어는 조금씩 늙어가지만 조금 더 나은 내가 돼가고 있다 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생을 통해서 추구해야 할 것은 계속해서 더 나은 내가 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 요새 뭐가 제일 재밌으세요? 아마 뭐 어떤 남학생은 요새 게임이요. 뭐 내가 엄마한테는 얘기 못하지만 사실은 게임이 제일 재밌어요. 뭐 그래서 또 요새 뭐 드라마 좋은 거 뭐 재밌는 거 보는 게 낙인 사람도 있죠. 또 어른들은 뭐 골프 이런 거 치는 거, 애기들은 뭐 무슨 캐릭터 인형 뭐 이런 거, 뭐 뽀로로 이런 거 되게 좋아하죠.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드릴 수 있는 답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재밌는 일, 지금 얘기한 것들보다 훨씬 더 재밌는 게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재밌는 게 있고 훨씬 더 근원적으로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답은 성장입니다. 이 실망하는 빛이 역력하군요. 저게 뭐가 재밌다고? 제가 그 게임 만드는 분들하고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사회적으로 그런 무리가 가끔 있습니다. 뭐 게임방에서 3박 4일 동안 컵라면만 먹으면서 게임만 하다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거의 페인이 되는 게임 중독자들이 있죠. 그래서 뭐 게임을 밤에는 못하게 하자 뭐 이런 법도 많고. 근데 도대체 게임을 어떻게 만들면 사람들이 그렇게 식음을 전폐하도록 중독적으로 게임을 만들 수 있을까? 게임 업계에서는 뭐 한 7가지 기준을 제시한다고 그래요. 뭐 화려한 그래픽, 아름다운 스토리, 뭐 좋은 음악, 뭐 예쁜 캐릭터. 근데 이런 것들은 전부 부수적인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게임을 하면 할수록 게이머가 성장하는 코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기 게임 해본 분들은 다 동의하실 거예요. 사실 똑같은 보석 3개 맞추는 게 뭐가 그렇게 재밌어요, 그죠? 중요한 건 내가 점수가 오르고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6등이었는데 이번에는 5등했다 하는 그 기분, 그 성장의 코드가 즐거운 거죠. 자기가 성장한다 하고 있다고 느끼는 한 그걸 그만두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드라마들도요. 요새 드라마들 되게 많죠. 사극도 있고 SF도 있고 뭐 스릴러도 있고 연애하는 드라마도 많지만 유심히 보십시오. 인기 있는 드라마의 공통적인 속성은 주인공이 성장합니다. 시골에서 올라와서 아무것도 모르던 처녀가 점점 능력을 발휘하면서 커가는 모습. 그냥 한낱 궁녀로 들어온 장금이가 어휘로 커가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열광하는 거죠. 그 아이들이 보는 만화가 특히 그래요. 우리 큰애가 파워레인저를 그렇게 좋아했는데 파워레인저는 평소에는 평범한 고등학생들이 지구가 위기가 닥치면 파워레인저로 변신을 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싸우다가 안 되면 합체를 해요. 더 커지죠. 애들이 열광을 합니다. 남자아이들이 로봇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냥 로봇보다도 변신하는 로봇, 합체하는 로봇에는 거의 열광을 합니다. 우리 둘째는 포켓몬스터를 좋아했는데 이것들은 진화를 해요. 초진화, 디지몬도 그러고. 보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들의 공통점은 전부 진화하거나 변신하거나 합체한다. 왜 그러겠어요? 애들이 진짜로 하고 싶은 건 단지 캐릭터가 아니고 로봇가 아니고 어른이 되고 싶은 겁니다. 빨리 어른이 돼서 엄마한테 잔소리도 안 듣고 자동차도 운전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캐릭터에 자기의 그런 성장의 욕망을 투사하고 거기서 즐거움을 찾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동의하실 수 있겠어요? 성장은 가장 재미있는 일입니다. 이걸 이해하는 것이 저는 오늘의 강의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장해 나가는 것이다. 많은 학생들이 성공을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에스컬레이터는 굉장히 편리한 도구죠. 발만 들여놓으면 가만히 서 있어도 나를 높은 곳에 데려다 줍니다.
학생들은 마치 지금 눈앞에 여러 개의 에스컬레이터가 있는데 어떤 에스컬레이터가 나를 제일 높은 곳까지 데려다 줄까? 그걸 찾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점심 먹을 때 타는 사다리처럼 끝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에스컬레이터 탔는데 얼마나 옛날에 보면 이거 아주 나 높이까지 데려다 준다 그러면 사람들이 몰리지만 내가 삼수사수 해서라도 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과거에는 약간 에스컬레이터가 있었습니다. 뭐 특정한 직업들은 자격증 따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 산업이 굉장히 미성숙하고 경쟁이 그렇게 치열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직업들은 정말로 에스컬레이터 탄 것 같이 되는 게 어렵지, 되고 나면 그 다음엔 어느 정도 성공을 보장해주는 좀 그런 직업들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 그런 직업들이 무너지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저 옆에 난 계단을 걸어 올라갈 자기의 체력을 기르는 일이다 하는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이건 사회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를 예로 들어봅시다. 변호사는 과거에 가장 각광받는 직업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변호사 수를 엄청나게 늘려놨어요. 로스쿨을 도입해서. 현대 패러다임은 공급을 늘려서 소비자의 후생을 극대화하는 것이 패러다임입니다. 그러자니까 옛날같이 진입을 장벽을 만들고 되기가 어렵지만 들어오면 아주 굉장히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그것이 과거의 공급자 지향적인 패러다임이었다면 이제 수요자 지향적인 패러다임으로 바뀌면서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잘하는 게 중요한, 이건 교수도 마찬가지고 의사도 마찬가지고 기자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도 마찬가지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가 너무 빨리 변한다는 거예요. 에스컬레이터를 딱 탔는데 사회가 변했어요. 그러면 이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되는데 에스컬레이터에서 어정쩡한 기득권 때문에 뛰어내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평균 수명이 아주 늘어났어요. 옛날엔 정년에서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리고 나면 화초 몇 년 가꾸다 보면 자연스럽게 죽어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은 은퇴를 하고도 30년씩을 더 살아야 돼요. 평생을 에스컬레이터 살던 사람들은 그 이후에는 어디로 걸어가야 될지 아무도 모른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성공은 에스컬레이터가 아니다. 천천히 삶의 계단을 걸어 올라가는 것이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아까 나만의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무엇이 필요한가? 저는 5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5가지로 요약을 하고 그게 나의 일이라는 뜻으로 MYJOB, my job으로 첫 글자를 운을 맞췄어요. 그 M은, 첫 번째 M은 mismatch goodbye입니다. mismatch는 짝을 못 찾는 일이죠. 아마 오늘 이 세미나장에서 하루 종일 얘기했던 것이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이 미스매치를 줄여나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구직자들은 좋은 직장에 가고 싶어 하고, 사실은 회사에 인사를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든 더 좋은 인재를 찾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그 정보가 서로 일치하지 않으니까 막상 경쟁률은 천문학적으로 높은데 뽑아놓으면 일을 못하고 또는 만족하지 못해서 이직률이 높아지는, 그게 어떻게 하면 스펙을 보지 않고 진짜로 회사와 구직자가 서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미스매치를 줄여나갈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뭐 소셜 채용이나 뭐 공모전이나 이제 여러 가지 그 회사들의 모범 사례나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청년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내가 성장할 수 있는 회사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주식 투자를 잘하는 분을 보면 뭐 테마주 이런 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유일한 작업은 지금 이 회사의 가치가 얼마나 평가되어 있느냐. 근데 생각보다 저평가되어 있다 그러면 그 주식을 사서 몇 년이고 기다리는 거죠. 그런 걸 가치 투자라고 하는데, 단기적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이런 투자를 몇십 년 하면 워렌 버핏 같이 세계에서 최고로 부자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양반은 10년을 보유할 주식이 아니라면 단 10분도 보유하지 마라, 뭐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근데 많은 학생들이 직업을 찾고 자기가 들어갈 회사를 찾는 과정을 보면
좀 놀라울 때가 있어요. 방학 내내, 4년 내내 대학을 다니면서 그 회사에 들어가려고 스펙을 기르고 시험 공부를 하고 고생을 하는 그 노력을 기울이면서 정말 그 회사가 내가 평생을 다닐 만한 회사인지에 대한 그 검색은 전혀 해보지 않는다. 거의 해보지 않는다 하는 것이 저는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저 우리나라 대학 회사 순위를 1순위부터 복리후생이 좋은 순서로 쭉 나열해 놓고 유명하고 큰 회사, 매출액이 많은 회사, 월급 초봉 많이 주는 회사에 들어가면 취직 잘한 거고 그렇지 못하면 못한 거다. 이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투자자들이 저평가된 주식을 고르듯이 어떤 일이 나를 성장시켜 줄 수 있을까를 그런 회사를 골라내십시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뭐 꼭 눈높이를 낮춰서 작은 회사를 들어가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그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어느 분 책을 보니까 구직자들이 질문을 할 때 두 종류의 질문을 한대요. 첫 번째 질문은 월급은 초봉은 얼마인가요? 휴가는 제때 주나요? 휴가 근무는 많이 하나요? 이렇게 묻는 구직자가 있고 여길 다니면 저도 사장님처럼 사업을 잘할 수 있게 가르쳐 주실 건가요? 이렇게 묻는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지금 이 회사에서 내가 초봉을 얼마 받느냐가 아니라 이 회사와 함께 내가 성장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중요한 문제이냐면 우리가 직업을 갖는다고 할 때 직업이 영어로 하면 그냥 잡이지만 한자로 하면 직과 업을 합친 것입니다. 직과 업은 약간 달라요. 직은 어느 조직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삼성을 다니느냐, 뭐 무슨 대학교의 교수냐 하는 어느 조직에 있느냐 하는 것이 직이고요. 업은 내가 그 조직 안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업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고를 때 보면 직을 골라요. 그러니까 저한테 뭐 질문하는 친구들은 뭐 A 회사가 좋을까요? B 회사가 좋을까요? 참고로 초봉은 B 회사가 약간 높아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도 내가 그 안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과거엔 그랬어요. 과거에는 우리가 한 번 회사를 들어가면 여간해서 이직을 하지 않습니다. 그 회사에서 정년하는 것이 당연시됐고 그 회사를 떠나면 배신자고 그러니까 이 회사가 얼마나 복리후생이 좋고 기업 문화가 좋고 나한테 맞는 회사고 그러니까 직이 굉장히 중요했죠. 근데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그 처음 들어간 회사에서 정년을 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회사를 옮기기도 하고 자기가 뛰어나와서 새로 창업을 하기도 하고 뭐 다시 공부를 시작하기도 하고 굉장히 인생의 재설계를 많이 하죠. 이럴 때는 업이 중요하다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뭐 동아고등학교의 교사다 이런다면 직은 내가 동아고등학교의 선생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동아고등학교가 다른 뭐 중앙고등학교나 조선고등학교보다 더 월급을 많이 주냐 이게 훨씬 중요한 이슈죠. 근데 내 업은 내가 동아에 있건 조선에 있건 내 업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다. 내가 국어를 얼마나 잘 가르칠 수 있는가 이것이 내 업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를 직으로 규정하느냐 업으로 규정하느냐는 굉장히 다릅니다. 직으로 규정하는 순간 그 직에서 어떤 이유로든 밀려나는 순간 나는 나를 보호해줄 아무것도 없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직을 막 나서야 되는 거죠. 하지만 자기 업이 확실하면 내가 스스로 뭐 학원을 차릴 수도 있고 내가 다른 뭐 직을 찾는데 훨씬 어려움이 적게 됩니다. 그러니까 눈에 혈안이 돼서 내가 어떤 회사에 들어갈 수 있느냐의 패러다임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나는 무엇을 잘하는가 하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무조건적인 스펙이 아니라 자아에 대한 성찰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돈을 위나 명예나 부모님의 자랑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는 것이죠. 존 트라비노라는 사람이 나는 잠드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어렵다
내일 일어나 해야 할 놀라운 일들로 잠이 잘 오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렇습니다. 흔히 월요일 날 아침에 출근을 하면 라디오에서 DJ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또 월요일입니다. 월요병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지요. 하지만 오늘 꼭 힘내보자고요. 아자아자 뭐 이런 얘기 나오죠. 노래는 꼭 아이유의 좋은 날을 틀어줍니다. 근데 난 그런 멘트를 들으면 되게 슬퍼요. 제가 회사 사장이라서 슬픈 게 아니라 우리가 일주일을 기준으로 보면 5일 일하고 이틀 쉬잖아요. 그 5일이 훨씬 사실은 더 중요하잖아요. 양적으로도 그렇고 또 질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제가 성장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사실 내 진짜 성장이 일어나는 곳은 대체로 사회에서고 직장에서입니다. 그 5일이 훨씬 중요한데 이 5일은 어떻게 병이 생길 만큼 힘들고 그 주말에 이틀 쉬는 거를 보면서 5일을 참아야 한다고 하면 그 인생이 얼마나 진짜 재미없는 인생이에요. 오히려 우리 직장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음악이 뭔지 아세요? 개그 콘서트 엔딩 음악이랍니다. 이제 개콘이 끝나고 KBS 이렇게 나오고 나면 이제 드디어 주말이 끝났구나. 이제 나 내일 출근해야겠다. 이제 이 생각이 몰려오면서 급 우울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지금 직장은 내가 성장하는 곳이고 내가 정말로 즐거운 곳이고 내일 또 회사를 가면 내 어떤 일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힘들지만 나 또 뭔가 배울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개콘 엔딩 음악이 나올 때 비로소 기분이 좋아진다면 저는 정말로 그런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초봉을 얼마 주고 휴일을 얼마나 잘 보장해 줘서 내가 편안한 주말을 보낼 수 있게 해주는가가 아니라 이 직장에서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가를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계속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의 패러다임은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고 직장에서는 이제 그 배운 걸 써먹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오히려 더 많이 배워 나간다. 저도 최근의 트렌드를 보면 직장의 HRD 부서를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인력을 계속해서 개발시켜 나갈 수 있을까? 많은 회사들이 이직률을 낮추는 것이 굉장히 관건입니다. 조직이나 인사관리할 때 보면 그런 패러독스가 있죠. 일을 잘해서 있어줬으면 하는 인재는 딴 회사 가도 일을 잘하기 때문에 여간하면 뛰어나가서 딴 회사로 이직하겠다고 하고 딴 회사 가봐야 아무데도 받아주질 않을 사람들만 자꾸 남아 있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조직에 무력한 사람들만 자꾸 남습니다. 옛날에 비슷한 원칙으로 피터 패러독스 이런 게 있었는데요. 그러면 이런 역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제일 간단한 방법은 월급을 올려주는 일이죠. 경쟁사보다 더 돈을 많이 주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근원적인 것은 이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역량을 성장시킬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서 성장의 기쁨을 회사 안에서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으로나 조직이로나 배움이 계속해서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회에서 명함을 교환하고 어떤 일 하세요 묻다 보면 저도 자주 듣는 질문인데 제가 전공은 뭘 했어요? 근데 이런 일 하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자기가 대학 때 전공한 것 또는 학생 때 가지고 있던 스펙이 평생을 간다고 생각을 하고 그 한 일을 한 우물을 파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대학에서 전공을 하고 회사에 처음 들어가서 일을 받았을 때 관련된 업무를 받았을 때 이제 C줄 하나를 그은 것뿐이다. 우리가 아까 제가 인생은 계속해서 커가고 성장하면서 더 나은 자기 자신이 돼가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게 가능하다는 것은 저는 천을 짜는 일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C줄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날줄도 같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제가 아는 개그맨 한 분은 이제 더 이상 방송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 양반 방송할 때도 이렇게 보면 좀 재미없었습니다. 어쩜 저렇게 안 웃긴 개그맨이 있을까. 근데 개그맨은 개그맨이에요. 평소에 만나보면 입담이 대단합니다. 개그맨은 무슨 성공적인 개콘에 자주 나오고 이런 개그맨은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자기 날줄을 엮은 거지요. 그래서 아까 공연하신 그런 공연팀과 또 산업 강사들과
조인트를 해서 어떻게 하면 회사의 직원들한테 좋은 컨텐츠를 재미있고 즐겁게 전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런 콘서트를 많이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걸 해서 지금 굉장히 잘 나가는 강연 기획자가 돼 계세요. 최고의 사례는 전 이수만 씨 같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수만 씨가 옛날에 가수였어요. 그거 아세요? 사랑하고 미워하는 그런 노래를 불렀었죠. 가수로서의 스펙은 어쩌면 이수만 씨는 조용필이나 전영록에 훨씬 못 미쳤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자기 가수로서의 경력을 시줄로 해서 내가 조용필 같은 가수가 못 된다면 조용필 가수를 만들어는 볼 수 있겠다. 그래서 훈련시키고 선발하고 기획하고 또 마케팅하고 하는 역량을 C와 날로 엮으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자니까 다양한 경험을 할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전공자, 많은 사람들이 보면 제가 고3 마인드라고 부르는 것인데 고3 마인드에 포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은 저도 큰아이를 대학을 보내봤지만 적성과 장래 희망이나 이런 거 가지고 전공을 정하지 않습니다. 좀 정확히 말하면 청솔학원에서 만들어준 표를 보고 갑니다. 그 학원에서 이렇게 사다리 표를 만들어주면 내 수능 점수하고 내신하고 더해가지고 칸이 하나 나옵니다. 그 요 칸에서 갈까? 가구는 좀 높여보고 나구는 좀 낮춰보고 이제 이런 식으로 가죠. 그 결과는 뭐냐면 전국의 대학생들이 내가 공부를 열심히 못해서 한 칸 위로 못 갔다는 열등감을 가지고 지금 다니는 학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심한 친구들은 4년 내내 그 컴플렉스에 시달리면서 어떻게 하면 그 윗칸으로 내가 옮겨갈 수 있을까? 거기만 올라가면 뭔가 좀 달라질 것 같은데. 그래서 편입을 고민하고 전과를 고민하고 재수를 반수를 고민을 합니다. 근데 내가 볼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발상이다. 물론 지금 들어온 전공이 나랑 너무너무 안 맞아서 내가 다른 전공으로 바꿔야겠다라고 얘기하면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단지 어느 학원이 만들어 놓은 표의 아래칸에 있다는 이유로 이 젊음의 정말 그 소중한 시간을 그 윗칸으로 올라가는데 다 써버린다면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왜냐하면 그 윗칸에 가도 아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저는 그 노력을 오케이 내가 아래칸인지 모르지만 이게 이 학원에서 만든 표에서는 밑에 있는지 모르지만 사회에서의 중요성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 사회에서 지금 돈 많이 벌고 유명한 분들 한번 보세요. 꼭 윗칸에 있는 그 대학 전공한 순서대로 일렬로 쓰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자기 가지고 있는 전공과 얼마나 C와 나를 잘 엮어서 나만의 무늬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거죠. 지금이라도 혹시 그런 열등감이 있다면 벗어버리십시오. 그럼 고3 때나 가지고 있는 고3 마인드이다 하는 거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국경을 넘어서 생각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죠. 글로벌 마인드를 가지면 참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일본도 지금 정체가 심해서요. 일본에 지금 사진에 나오는 건 무슨 스시 학원인데 해외에서 스시 학원을 열 수 있게 하는 학원이 요새 인기랍니다. 일본을 가보니까 일본이 굉장히 폐쇄화됐어요. 일본이 거의 세계에서 넘버 2를 육박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80년대, 90년대. 그때 일본을 키운 사람들은 진짜 아프리카를 뛰어다니면서 일본 메이드 인 재팬 물건을 팔았던 일본의 상사맨들인데 전 세계에 안 가는 곳이 없었죠. 근데 지금 일본을 가보면 그런 활력을 잃었습니다. 굉장히 폐쇄적이 되고 학생들이 유학을 안 가요. 근데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참 유학도 많이 가고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이 가죠. 또 글로벌 마인드도 잘 갖춰져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열심히 유학을 가가지고 다들 예를 들어 미국에서 맛있는 주스를 하나 마시면 와 이거 맛있는데? 이거 한국에 가서 하면 죽이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왜 한국에서 먹던 떡볶이를 여기서 팔면 죽이겠는데? 그런 생각은 못할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부 미국만이 머릿속에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변호사 하는 친구들 보면 미국 가서 바이그잼에 붙어가지고 국제 변호사가 돼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들 많이 해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여기서 고시도 붙고 미국 가서 바이그잼도 붙으면 국제 변호사고
그럼 사람 성씨 두 개를 이름으로 쓰는 로펌에 들어가서 돈을 많이 받는 변호사가 될 거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실상을 보면 좀 안타깝다.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만 가는 것은 아닙니다. 태국에도 가고 인도에도 가고 베트남에도 갑니다. 제가 어느 기업에 계신 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얼마 전에 태국에 투자를 해서 태국 로펌하고 컨택을 하는데 그 태국 전체에 한국말 할 줄 아는 변호사가 한 명도 없더래요. 물론 이제 영어로 커뮤니케이션 하니까 문제는 없었는데 그 사람들 넘쳐나는 미국에서 똑같은 바이그샘 본다고 힘을 쓸 게 아니라 태국에 유학 가서 태국법을 아는 변호사가 되면 아마 한국 기업들이 태국에 갈 때는 전부 개신세를 져야 할 거다. 왜 그런 발상은 하지 못하는가? 되게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세계를 넓혀서 시야를 넓혀서 세계를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키워드인데요. Build your own brand. 너의 브랜드를 갖추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아마 제일 많이 나온 단어 중에 하나가 스펙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스펙을 보지 말고 열정을 보자. 또 스펙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의 능력을 보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펙이 아니라 브랜드를 갖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스펙하고 브랜드는 뭐가 달라요, 교수님?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학생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번 방학 때 뭐 하니 물어보니까 자기가 어느 회사에 인턴 신청을 했는데 떨어졌대요. 그래서 그 카페에 가갖고 내가 왜 떨어졌는지 한번 물어봤더니 내가 토익 점수가 많이 부족하더래요. 그래서 내가 이 토익이 점수가 안 되면 아무데도 안 되겠구나 싶어서 이번 방학에는 죽어라고 토익만 공부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네가 거기 떨어진 건 토익 점수가 나빠서가 아니라 네가 못하는 영어를 커버할 수 있는 아무 네 장점이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스펙을 쌓는다는 건 단점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내가 토익이 약하니까 토익을 올리고 이쪽에 실적이 없으니까 공모전을 응모하고 이제 이런 쪽이죠. 브랜드를 갖는다는 건 장점을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인생에서 성공이란 더 나은 내가 돼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더 나은 내라는 건 단점이 없어지는 내가 아닙니다. 장점이 강해지는 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펙 대신 브랜드를 갖추라는 것은 여러분한테 약점을 보완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 강점을 확실하게 갖추어서 이것만큼은 제가 제일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 차례 예로 들었던 사례이긴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오리가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오리는 헤엄을 잘 칩니다. 무태 올려놓으면 뒤뚱뒤뚱 걷기도 해요. 이러면 조금 날아요. 스펙은 죽이는 동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하늘을 날 일이 있다 그러면 여기 인사 담당자들 계실 텐데 하늘 날 업무가 있어요. 이거 오리한테 시키겠어요? 그건 독수리한테 시키면 됩니다. 심지어는 헤엄칠 일이 있더라도 그 오리한테 안 시키고 돌고래한테 시키는 게 훨씬 더 빠를 겁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찾는 건 독수리고 돌고래고 줌마들인데 학생들은 전부 오리만 되려고 하고 있다. 그 도서관에 가보면 수많은 독수리 새끼들이 헤엄치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답답한 일입니다. 근데 왜 그런가 보면 학생들이 두 가지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런 고민입니다. 그 교수님이 현실을 모르셔서 그래요. 아까 그 학생 얘기도 들었지만 요새 막 서류 전형만 100대 1인데 스펙을 제대로 갖춰놓지 못하면 서류에서 제 이름도 면접 볼 기회도 갖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일단 스펙은 갖출 수밖에 없어요 라고 얘기하지요. 물론 처음 취직할 때는 스펙이 중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좀 미안한 얘기인데 난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에 취직하는지는 사실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진짜 관심 있는 건 여러분의 마지막 직장입니다. 어떤 직장에서 최선의 내가 돼서 자기 꿈을 펼칠 수 있을까? 여러분의 전성기는 여러분이 지금 원하고 있는 무슨 임용시험이라든지 자격시험이라든지 또는 그 회사에 입사한 그 빛나는 순간이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의 전성기는 그 회사를 나오면서 어떻게 나오느냐, 또 여러분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어떤 인생을 마지막 직장을 무엇으로 갖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자면 단점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장점이 강한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더 본질적인 문제는 내가 내 장점이 뭔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메일을 보내주는데 읽어보면 교수님 사실은 제가 이 나이 되도록 제가 뭘 잘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되게 한심하죠. 뭐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게 한심한 게 아니고 당연한 것이다. 무슨 뜻이냐면 젊은 나이에 20대에 내가 진짜 이걸 잘하는 것 같아 라고 알 수 있으면 그건 거의 모차르트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장점이라는 것은 계속 시도하고 길러가고 만들어가는 것이지 뭐 하늘에서 내려온 거 이걸까 저걸까 고민만 해서는 전혀 장점이 생기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의 브랜드를 가져라 하는 것은 네 자신이 누구인지 계속 시도해보고 진정한 너 자신이 되라 하는 것과 동의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정말 자기 자신은 고민한다고 찾아지지 않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고민합니다. 내가 뭘 잘할까? 내 머릿속으로는 어떤 일도 해결되지 않는다. 실제로 부딪혀서 체험해보고 해보지 않는 한 절대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우리 학교 신문, 대학신문에서 대학 문학상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꽁투 부문이 있길래 제가 좀 쉬운 부문인 것 같아서 저도 이제 열심히 글을 써서 보냈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보내고 나서 고민했어요. 당선 소감은 좀 겸손하게 하는 게 좋을까, 좀 거만하게 하는 게 좋을까. 근데 결국 통지가 안 왔습니다. 신문 보고 당선자를 봤는데요. 저는 떨어졌다는 뜻이죠. 그 해에는 당선자 없음이더라고요. 근데 그 심사평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그런 얘기 구절이 있어요. 제 글을 제목을 언급하면서 이런 기초도 되어 있지 않는 작품이 응모되는 걸 보면 대학문학상의 권위도 딸에 떨어진 듯하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제가 그걸 읽고 정말 상처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앞으로는 글 쓰는 일을 하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교수가 돼서 박사를 받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계속 내는 대학마다 떨어지는 거예요. 임용이 안 돼가지고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남들은 막 좋은 회사 다니고 내 친구들은 막 억대 연봉을 받는 친구들이 나오는데 저는 한 달에 30만 원씩 시간 강사하고 앉은 게 너무 슬프고 그래도 그럴 수도 없잖아요. 내가 교수가 돼야겠다 생각을 하고 열심히 논문을 쓰기로 했어요. 근데 논문은 글이잖아요. 전 글 못 쓰잖아요. 대학문학상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논문을 써서 교수가 되려면 글쓰기 연습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참 마침 시간도 많고 그래서 좋은 책을 한국 책을 갖다 놓고 베껴 적었습니다. 정말 좋은 문장 나한테 들어와라 막 이러면서 그 당시 또 이제 논술이 시작되어 가지고 고등학생 위한 뭐 논술 교과서가 막 서점에 쏟아져 나올 때예요. 그걸 다 사다가 생각해 보세요.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고등학생용 논술 교재에 붙여놓고 그래 뭐 글은 간결하게 써야 돼 이런 거 배운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저는 누가 교수님은 베스트셀러도 쓰시고 글 잘 써서 좋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말씀하시면 되게 당황스러워요. 나는 대학문학상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는 사람인데. 하지만 그 말씀은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정도의 글을 쓰기 위해서 정말 죽도록 연습했다 하는 거지요. 만약에 그렇게 연습하지 않았다면 나는 정말로 대학문학상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는 사람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난 내가 글쓰기에 재능이 있다는 걸 50이 되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든 끝까지 시도하고 노력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실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젊음의 특권은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서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민하지 말고 시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시도에서 실패하고 그 실패로부터 배우십시오. 그러면 성장합니다. 그 성장이 아까 얘기한 대로 가장 기쁜 일이고 그것이 조금씩 쌓여가면서 여러분의 꿈에 가깝게 만들어줄 것이다 하는 거지요. 여러분의 담대한 꿈을 꾸십시오. 저는 그걸 셀프 마킹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셀프 마킹은 제가 벤치마킹이란 말 좀 바꾼 겁니다. 우리가 기업을 경영할 때 우리보다 훨씬 잘하는 기업들이 있으면 그 기업을 따라가려고 어떻게 이제 노력하죠. 그런 거를 벤치마킹이라고 그래요. 여기 앉은 개개인들에게도 다 벤치마킹이 필요합니다.
오늘 뭐 나오신 분 중에 아주 훌륭한 뭐 분이라든지 그런 분들 보면 나도 저렇게 돼야겠다. 이제 이런 벤치마킹이 필요하죠. 근데 학생들한테 벤치마킹 하라고 그러면 그렇게 훌륭한 분을 벤치마킹 하는 게 아니라 지 친구 중에 지금 제일 잘 나가는 애를 자꾸 벤치마킹 하려고 그래요. 쟤는 벌써 저 시험에 붙었고, 쟤는 저런 회사에 취직했고, 그 듣도 보도 못한 그 엄친아 있잖아요. 엄마 친구 아들. 걔네들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난 뭘까? 뭐 이런 생각을 자꾸 하는 거지요. 여러분, 거지가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부자가 아닙니다. 자기 옆에서 쬐끔 더 버는 거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거지면 지금은 거지지만 나도 저렇게 높은 빌딩 사는 나중에 떵떵거리는 부자가 되겠다 이런 꿈을 꿔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에요. 옆에서 쟤는 나보다 하루에 5,000원이나 더 벌어. 팔을 이렇게 해볼까? 뭐 이제 그런 생각 자꾸 하는 거죠. 여러분이 벤치마킹 해야 될 대상은 지금 여러분보다 먼저 취직한 친구들이 아니다. 내가 끊임없이 성장해 나가면 내 미래에는 내가 이런 인재가 될 거다 하는 그런 담대한 꿈, 그 미래에 가장 멋지게 성장해 있을 자기 자신, 그 자기 자신을 셀프를 벤치마킹 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제가 셀프 마킹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여기 예쁜 애벌레가 있는데요. 하루에 한 10m 정도 기어갈 수 있답니다. 근데 얘한테 10km를 가라 이렇게 미션을 줬어요. 어떻게 하면 10km를 갈 수 있을까요? K는 1000이니까 이제 1000배 열심히 노력하면 갈 수 있겠죠. 근데 사실 답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뭐 짐작하시겠지만 나비가 돼서 날아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대한 꿈을 꾸고 셀프 마킹을 하기 위해서는 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떤 노력도 나를 성장시키지 못하는 것 같지만 그걸 차츰차츰 쌓고 배우고 실수하고 성장해 나아가면 어느 날 그 애벌레에서 나비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시점이 옵니다. 그러므로 오늘 컨퍼런스에 오신 여러 젊은 여러분, 나비가 돼서 여러분의 꿈을 향해 헐헐 날아가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일 그리고 또 나의 일을 소망하고 꿈꿀 수 있도록 귀한 메시지 전해주신 또 우리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느덧 컨퍼런스가 막바지 시간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번 순서는 우리 오늘 계속 여러 곡을 여러분께 선물해 드렸던 팀 BIJ가 비틀즈의 헤이 주드를 또 다르게 편곡을 해서 여러분께 선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자리에 앉아서 멋진 연주 함께 큰 박수로 BIJ 팀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Hey Jude, don't make it bad. Take a sad song and make it better. Remember to let it into your heart. Then you can start to make it better. Hey Jude, don't be afraid. You were made to go out and get it. The minute to let her under your skin, then you begin to make it better. And anytime you feel the pain, hey Jude, refrain. Don't carry the world upon your shoulder. When you know that it's a fool who plays it cool by making his world a little colder. Da da da
don't let me down. You have found her, now go and get her. Remember to let her into your heart, then you can start to make it better. So let it out and let it in. Hey Jude, begin. You're waiting for someone to perform with. Don't you know that it's time to? Hey Jude, you're blue. The man you need is on your shoulder.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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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 Hey Joe, don't make it bad. Take a sad song and make it better. Remember to let her under your skin. Then you'll begin to make it better. Yeah.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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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 Hey Jude. 여러분 몸이 많이 굳으셨죠? 함께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짜라라라, yeah, 짜라라라, hey Joe,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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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감사합니다. 네, 멋진 연주 보여주신 팀 BIJ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자리 지켜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컨퍼런스는 여기까지 준비되었는데요.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이상으로 동아일보와 채널A 그리고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2014 청년드림 열린채용 컨퍼런스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채널A 기자 김민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